안녕하십니까, 이 선생입니다. 자, 원천징수 연말정산 파트 진행할 차례죠. 자, 먼저 사원 등록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들어가죠, 뭐. 자, 전산실무 2급 64회 세종기업입니다. 사원 등록은요, 거의 뭐, 회차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어차피 원천징수 연말정산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죠. 사원 등록,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반영, 그리고 뭐, 거의 회차마다 한 번씩 나오는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하고 급여자료 입력은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나오는 것 같고요. 연말정산은 무조건 한 번씩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64회에 나왔고 65회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66회인 시험에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우리 한번 실습을 좀 해볼게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출제 확률이 높은 그런 메뉴가 바로 사원 등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갈게요. 일단 여성사원, 자, 여성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부녀자 공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쵸. 한부모 공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 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 사항이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할 수 있겠죠. 다음 자료로 다음 사항을 참조해서 사원 등록 메뉴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 공제 사항, 인적 사항을 추가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반영하지 아니한다. 즉 입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했죠. 필요가 없으면. 자, 기본 정보부터 볼게요. 뭐 별도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그 부녀자 공제에 제한이 있었죠.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3천만 원 이하라면 맞벌이 여성의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일단 부녀자 공제의 판단 기준을 봤을 때는 부녀자 공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야 되겠고요. 뭐 계속 보겠습니다. 부양가족들은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박예승 씨가 모두 받는 것으로 한다. 뭐 입사 연월일 일단 확인하면 되겠고, 뭐 됐고요. 뭐 좋고요. 보통 주소 갖고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현관 펜친 부분이 이제 직종, 사무직, 그다음에 세대주에 맞는지 요거 일단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기본 정보와 본인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바로 들어갈게요. 자, 64회 세종기업 원천징수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원천징수. 자, 사원 등록을 누르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 누르니까 박예승 씨가 있어요. 박예승 신동명. 박예승을 골라야겠죠. 기본적인 사항들을 먼저 보시면 이제 일단 우리가 좀 확인해 볼게요. 입사 연월일 일단 맞고요. 이거 맞고요. 입사 연월일. 그 다음에 뭐 내국인 다 좋고요. 주민등록번호 뭐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뭐 주소는 뭐 거의 대부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 요거 좀 확대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생산직 여부의 확인인데요. 자, 사무직의 경우에는요, 요 부분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모두 부라고 놓으셔야 되고요. 생산직이라면 요것이 이제 여로 바꿔주시면 돼요. 일단 옵션이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뭐 좋고요. 그 다음에 혹시 문제에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이런 게 부수월액이 주어질 경우가 있는데 이건 급여자를 입력할 때 활용되는 메뉴고 아마 사원 등록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일단 알고 있어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는 곳은 저 위에 보시면 이제 부양가족 명세 탭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자, 이렇게 본인이라고 되어 있고 쭉 되어 있죠. 여기서 부녀자냐 한부모냐 여기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을 보시면 세대주 부분이 처음엔 세팅이 세대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요것을 0번을 눌러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세대주가 맞기 때문에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적인 확인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부양가족에 대한 요 부분을 이제 좀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하나씩 보면 친할머니부터 볼게요. 김지연 뭐 좋고요. 뭐 그 주민등록번호 그냥 입력하면 되겠죠.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부모님이나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꼭 같이 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배우자를 보니까 배우자가 있네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그렇죠.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보니까 누나네요. 87년생이고 89년생이니까 2살 연상입니다. 아무튼 뭐 참고사항을 알아두시고. 근데 근로소득 금액이 5,200만 원씩이나 돼 있으니까 배우자 공제는 안 돼요. 물론 배우자 공제가 이진욱 씨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박예승이 맞벌이 여성으로서 부녀자 공제 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지. 남편의 소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부녀자 공제를 받을 때는 본인의 소득이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뭐 장남, 차남, 친동생 뭐 이 부분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아, 근데 친동생의 경우에는요. 연생을 따져봐야 되겠죠. 뭐 입력을 해보면 알겠지만 93년생이라면 지금 2016년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2016년도 기준으로 1993년도니까 23살이에요. 23살이면 일단은 공제가 되지 않겠죠? 예, 동생은 23살이기 때문에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항들을 입력을 해보면서 쭉 볼게요. 입력하면 뭐, 입력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연말 관계가 있는데요. 뭐, 자주 하시다 보면 외우게 돼요. 자, 친할머니 김지연부터 입력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요, 소득자의 직계존속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입니다. 여기서는 소득자 본인의 친할머니이기 때문에 소득자의 직계존속 1번 누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김지연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내국이니까 넘어가고요. 여기서 1번을 누르시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요. 그대로 쳐주시면 됩니다. 450201 짝대기 안 치고 하시면 돼요. 122 000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71세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뜨면서 자동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있죠. 나머지 추가 공제만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됐고, 아, 그리고 부녀자 공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예, 요거 1번 누르시면 체크가 되겠고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위탁관계는 원래 F2번 누르고 이렇게 고르는 게 있는데 아마 여기까지는 평가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계까지 입력하라고 한다면, 원래 정확하게 한다면요, 여기 위탁관계에서 F2번 눌러서 뭐 쭉 뭐 시부, 시모, 장인, 장모, 백부 뭐 이렇게 다 골라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요걸 다 골라주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근데 위탁관계는 시험 문제 평가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요건 입력하지 않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이진욱. 자,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욱은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남 이민호. 공제가 되죠? 자, 그러면 요거 F2번 눌러서요. 이쪽도 확대해 보시면, 자, 4번에 보면 직계 비속, 자녀 입양자라고 되어 있죠? 자, 4번을 누르시면 돼요. 자, 4번. 아, 근데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5번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입력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녀 입양자 외에 만약에 직계 비속이라고 한다면 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손자의 경우에는 5번을 선택을 하면 되겠어요. 자, 좋고요. 일단 뭐 손자의 경우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일단 4번을 가겠습니다. 대부분 4번입니다. 이민호라고 하시고요. 1번 눌러주시고, 주민번호 140521 3010 110. 자, 됐고, 이게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랑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제가 데이터를 편집을 하면서 이 당시의 연도 있죠. 작년 연도에 해당되는 부분의 연생들을 주민등록번호를 좀 바꾼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하시려면 제가 데이터를 웹하드에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프라인 수강생분들은 웹하드에 제가 올려놓은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되겠고, 온라인의 데이터를 그냥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6세 이하니까 2살이죠, 지금. 자, 이제 확대해보면 2살이니까 6세 이하 자녀로서 자녀세액 공제되고, 6세 이하 자녀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자동으로 다 반영이 돼요. 자, 그 다음 자녀죠, 또 차남. 자, 이거 그냥 4번 누르면 됩니다. 이민우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고, 주민번호 쳐주시면 돼요. 160101, 그 다음에 3010110. 자, 이렇게 해주시고, 0살 올해 처음 이제 태어난 거죠. 만으로 따지기 때문에 0살이 맞습니다. 자, 출산 입양 공제에 관련돼서 세액 공제 추가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친동생인데요. 친동생은 나이가 일단 23살이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화면하고 여러분들 입력하신 화면하고 비교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고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6점을 줘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63회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은 김예림 사원, 4번, 뭐 101번. 이따 사원 선택할 때 간혹가다 실수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예, 사원이 보통 한 2명 정도 주어지는데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도록 하고요. 여성이고요. 여성이면 일단 우리가 또 뭐 생각할 수 있어요? 부녀자 공제.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라면 한부모 공제가 될 수 있겠죠. 세대주. 세대주면은 뭐 어차피 세대주 원래 이제 세대주 공제, 부녀자 세대주 공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결혼을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결혼을 안 했다면 세대주가 중요한데, 그렇죠. 결혼을 했다면 세대주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고, 자, 이 내용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뭐 이런 시간에 아마 공부를 해서 이 내용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쭉 보면은 본인 포함 부양가족 전원을 반영하되, 자 보시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 아까 64회 때는 입력을 아예 안 했잖아요. 근데 부로 체크를 하고 입력을 하래요. 요거 입력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5점 배점 됐고요. 자, 일단 좀 이따 입력을 해보고, 뭐 김예린 본인 다 좋고요. 연간 1900원 2400인데 이건 사실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뭐 근로자 본인은 소득의 제한과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크게 봐야 되는 게 나이 제한과 소득의 제한이죠. 그쵸? 근데 이제 본인은 소득의 제한이 없고요. 배우자는 나이 제한은 일단 없어요. 그리고 소득의 제한인데 연간 1900원 350이라면 작년까지는 이제 뭐 333만 3334원 규정이 있었는데 세법이 개정됐죠. 그래서 올해는 이거 공제가 가능합니다. 500만 원 이하까지 1900,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한때 좀 핫했죠. 근데 이거 이제 정부에서 이제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거 공제가 됩니다. 뭐 별거 했다는 거 이거 상관없고, 별거는 다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고요. 예, 형편상 별거 하는 건 상관없어요. 뭐 이민가가 빼는 건 상관없습니다. 나이 부모님이 이제 60세 이상이 돼야 되겠죠. 부모님 둘 다 공제가 되시고, 복권 당첨 소득 500만 원인데요. 이게 기타 소득 금액 기준으로 300만 원 이하면 공제가 되는데, 복권 당첨 소득 자체가 일단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은 이게 기타 소득인데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그냥 분리가 아니라 복권 당첨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종합소득 금액이 0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제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 자, 복권 당첨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다. 자, 이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이렇게 소득이 있어도 무조건 0으로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용근로 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권 당첨 소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세팅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소득 없음, 그러니까 소득 없는 거 다름없죠. 두 분 다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뭐 장애인이래요. 소득이 없는 장애인이니까 공제가 되고요. 장애인 공제 추가로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상관없고 기본 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공제가 안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요. 다 입력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좋습니다. 자, 바로 입력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프로그램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63회 주식회사 세진 되겠고요. 사원 등록 바로 들어갈게요. 자, 김예림, 박용민 조심해야 돼요. 그죠? 항상 첫 직원이니까 망정이지 확인해 보시고. 자, 여기서 뭐 다른 사항들은 없고요. 사원에 대한 다른 내용 없고 바로 들어갈게요. 부양가족 명세. 일단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세대주 세팅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판단할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 가능하겠죠? 자, 됐고. 자, 그 다음 계속 갈게요. 자, 최영 배우자입니다. 자, 배우자는 F2번 누르시면요. 이거 좀 뭐 나중에는 자꾸 하다 보면 외우시게 되는데 3번이에요. 3번. 3번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최영 이라고 해주시고요.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76042012345667. 자, 뭐 좋고요.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애인이란 말 다른 말 없으니까 이대로 됐고요. 자, 김진훈 부모는 1번 누르시면 돼요. 김진훈. 자, 그 다음에 38033013456778. 자, 78세 나오고요. 60세 이상 경로 나오고요. 70세 이상 경로 우대 나오고요. 뭐 좋습니다. 다른 내용 없으니까 공제 가능하고요. 복권 당첨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된다고 했어요. 이유. 자, 37073023456778. 자, 됐고요. 여기도 어머님이 연상이시네요. 자, 아무튼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녀가 있죠. 최유선. 자, 최유선은 특이사항이 있었어요. 08080541234556. 자, 8살인데 장애인이죠. 장애인에 1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최상욱. 자, 그리고 0905053123455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끝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들 쭉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내용을 보면 뭐 전부 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모두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는 뭐 1900,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아버님이, 그쵸, 아버지가 경로 우대 공제 받으시고 복권 당첨 소득은 상관없다 그랬어요. 무조건 분리과세라. 그 다음에 어머니는 80세 경로 그냥 적용되는 거고요. 79세 경로, 그죠? 70세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니까 장애인 표시 아까 우리 여기 해줬고요. 여기 해줬죠, 지금.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상관없습니다. 최상욱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또 5점을 줘요. 어렵지 않죠? 이거 작년 10월 기출 문제였는데, 작년 6월 기출 문제였죠?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회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60일에 주식회사 소망이 되겠습니다. 자, 사원 김용인, 이번엔 남자예요. 그 다음에 세대주고 장애인이래요. 본인이 일단 장애인이네요. 장애인 공제 가능하겠죠?
자, 뭐 나머지는 다 됐고요. 가봅시다. 자, 2016년 연말정산시 참고사항인데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하셨어요. 근데 이미 2016년이면 전년도에 사망을 한 거죠.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게 만약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사망한 그 해까지는 공제가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사망한 이후기 때문에 전년도에 사망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배우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지금 없기 때문에 또 세대주하고 상관없구나. 죄송합니다. 세대주하고 상관이 없고요. 일단 배우자가 없는 상태고 지금 김용민 혼자서 자녀가 지금 또 있죠. 이 자녀 나이를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요 김윤호 요 자녀만 봐도 지금 이 자녀가 4살이거든요. 4세인데 이렇게 되면은 한부모 공제를 적용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부모 공제도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장애인도 적용이 되지만 한부모 공제도 적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김동명 아버지인데 아이고 장애인이신데 아버지가 올해까지 사망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그 사망한 해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도 되고 김동명 아버지 공제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엄마도 장애인이시긴 한데 양소소득 금액이 200만 원인데요. 이게 100만 원이 초과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데요. 대학생이라고 되어 있죠. 97년생 자녀라고 한다면 나이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자 지금 현재로 따지면 대학생인데 19살이에요. 딱 19살. 만으로 이제 19살이니까 지금 20살이겠죠. 이러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4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면은 여기 300만 원이 나오죠. 300만 원이면 500만 원 어쨌든 이하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제가 되고요. 또 자녀 16년도에 입양을 했어요. 입양한 자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되고 안 되고 일단 판단을 우리가 좀 해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자녀만 안 되는 거죠. 배우자도 안 되고 배우자 일단 안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안 되고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뭐 크게 문제 없죠?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자, 회사 코드 612번 주식회사 소망이고요. 사원 등록을 띄우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사항을 고치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바로 김용민을 눌러 주시고요. 자, 부양가족 명세를 바로 클릭하겠습니다. 일단 세대주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세대주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김용민은 일단은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도 됩니다. 자, 여기는 참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장애인입니다. 자, 어려운 상황이네요. 자, 배우자는 뭐 입력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 김동명, 아버지 공제가 다 되죠? 자, 1번 누르고 연말관계 1번. 여기 보시면 이제 저는 이제 코드로 외워서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자, 1번이 소득자의 직계존속. 내 아버지니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김동명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440806-1173-925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장애인 쪽에 체크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입력을 애초에 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딱히 입력하지 말라고 하면 입력을 안 하시면 되겠고 아까 우리 전에 풀어봤던 문제처럼 만약에 부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입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딱히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으면 굳이 입력을 안 하셔도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걸 부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아까 우리 전 회차 풀었던 문제 있죠? 그런 것처럼 하면 이렇게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는 안 돼요. 근데 선생님 어차피 공제 대상 아닌데 입력 안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입력 안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64세이긴 한데 부모님이 기본공제는 되지 않겠지만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의료비 공제 같은 건 받으실 수가 있어요. 또 장애인일 경우엔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지출됐다면 이것도 역시 나이 제한 없이 또 소득의 제한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실무에서는 부로 입력을 한 다음에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격증 시험에서는 좀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입력을 별다른 얘기 없으면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그냥 지우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 전 회차 문제였죠. 여기 전 회차 문제처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에서 표시가 된다면 아까 제가 유형수를 입력했듯이 하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입력하지 않는 걸로 갈게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자녀 김시은이죠. 대학생. 자, 4번이죠. 자녀는 김시은이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971130-2035-224
자, 19살이죠. 만으로. 자, 자녀고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F2번 누르시고 여기 확대해 드릴게요. 위탁아동입니다. 위탁아동이 아니라 입양자죠. 자, 그러니까 4번이죠. 4번. 조심하셔야 돼요. 역시 4번. 자녀 입양자는 4번. 그 다음에 김윤우.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121230 3078 514. 자, 입양을 했죠. 입양을 했으니까 출산 입양 쪽에 체크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5점을 획득을 하실 수 있겠네요. 뭐 어렵지 않죠? 되고 안 되고 판단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회차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56회 경빈을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좀 황당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볼게요.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사무직 직원, 사무직 사원이니까 일단 생산직 사원은 부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정별인. 자, 근데 여기 2예요, 주민번호가. 여성 근로자입니다. 여성 근로자. 여성 근로자라면 우리가 부녀자 공제와 뭐 한부모 공제 이런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대주이고, 뭐, 그 다음에 입사일자 뭐 되어 있고요. 국내 근무라고 되어 있고요. 쭉 다 되어 있는데, 자,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배우자를 보니까 사업소득자고 월평균 소득금이 300만 원이래요. 공제가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고등학생 일본 유학. 이건 상관없습니다. 가능하고요. 이건 취약상 별거 중이니까요. 그 다음에 딸, 뭐 상관없고 공제가 되겠죠? 나이를 보니까 14년생이네요. 그죠? 20세 이하면 일단 공제가 되죠? 자, 근데 98년생이라고 되어 있죠? 98년생이면 올해 나이가 몇 살인가요? 1998 빼기 2016 하면 18살이니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정별거, 동생이죠. 동생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동생인데 나이로 따지면 공제가 안 되지만 장애인이고요. 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걸로 일단 확인이 되죠. 그러면 질병 치료 관계로 국내에 거주, 별도 거주, 이거 상관없습니다. 예, 요 정도 편의는 봐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에요. 나이로 보면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다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거주, 이건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게 아니라 아예 뭐 이민을 갔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거 주거 형편상 별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잠시만요. 주거 형편상 국내에서 뭐, 그죠? 우리가 뭐 시골에 사신다거나, 그쵸? 별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민이기 때문에, 거주라는 말,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특이사항이 있다면 정별인의 부양가족을 모두 등록을 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뭐냐면, 모두 이 사람들 부로 입력을 해주시란 얘기예요. 이 당시에 그 공식 정답은 모두 부로 입력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562번 주식회사 경빈 되겠고요. 사원 등록을 먼저 누를게요. 자, 사원 등록되어 있으면 이제 김정훈이 먼저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칸에다가 빈칸에다가 정별인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코드번호는 101번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정별인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 주민등록번호 680128 2436-801 이렇게 입력하고요. 입사 연월일은 2016년 02월 1일 내국인이고요. 뭐 다 좋습니다. 자, 거주자 맞죠? 그리고 뭐 국외근로 아니죠? 그 다음에 생산직은 절대 아니죠. 넘어가시면 되겠고 주소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뭐 추가사항 없이 다 입력이 다 된 것 같네요. 부양가족 명세 가겠습니다. 자, 세대주 맞죠? 세대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별인. 정별인은 배우자가 공제는 안 되긴 합니다만 배우자가 있긴 있죠. 자, 그러니까 부녀자 공제 받을 수 있고요. 뭐 종합소득 금액에 대한 별도의 단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로 가고요. 자, 다른 내용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일단 부로 입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3번 배우자 최소한이라고 해주시고 내국인 주민번호 5807171002-092 해주신 다음에요. 배우자 공제가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아들, 자녀죠. 자, 최한성 입력해 주시고 주민번호 9805061002-096 자, 18살이고 주거 형편상 어쨌든 그 일본 유학을 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 딸 최한미 입력 역시 공제 가능하죠. 140330-4520-268 자, 2살인데요. 자녀 공제 되고요. 쭉 다 그냥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생. 자, 주거 형편상 별거죠. 자, 이게 치료 때문에 별건데 여기 잘 보시면 6번에 보면 형제 자매가 있어요. 이거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번에 형제 자매 선택해 주시고 정별거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90830-1234-565 자, 장애인이죠. 소득이 없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체크. 자, 요거는 이제 부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5번 누르시면 장애인이 돼요.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세팅이 부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서 장애인으로 바꿔주시면 이쪽에 있는 내용들이 바뀌는 개념, 요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공제 대상은 되지 않지만 모두 다 입력을 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모두 정별인의 아버지죠. 아버지 어머니죠. 46123 1786523 그리고 공제가 물론 70세 이상이니까 공제가 됩니다. 기본 공제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거 형편상 별거가 아니기 때문에 부로 우리나라 미국 거주라면 뭐 미국에 살고 계신 거니까 안 되는다는 얘기고요. 김영미 역시 이것도 이것도 아니야. 이분도 471005 2786 527 미안하지만 69세 기본공제 대상이 뭐 소득이 없다면 다 가능하겠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안 사시기 때문에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정답은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메모할 내용 있으면 메모도 하시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5회 주식회사 세원 볼게요. 회사 코드 552번이죠. 사무직 직원이래요. 사무직 직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입사일은 2월 1일 사원 등록을 하는 것 같네요. 101번에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주소가 있죠. 이 주소가 나와 있고 등록기준지 요거 일단 사원 등록할 때 입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본인이 홍길동이고요. 뭐 주민번호 좋고요. 뭐 성별은 남자니까 뭐 일단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사항들 쭉 다 되어 있죠. 자, 특이사항들이 밑에 있는데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소득자 본인은 세대주라고 되어 있고요. 뭐 주소는 같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홍길선이 아버지죠. 아버지가 45년생이면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요. 장애인이고 은행 이자 소득이 1000만 원 있대요. 그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는 그쵸. 일단 2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조건부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조건부 종합과세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적용되니까 우리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그죠. 우리가 소득이 없는 거랑 다름없는 거죠. 분리과세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공제가 가능하고요. 아버님 공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이 150만 원 있는 거 이건 공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700만 원이 총액인데 비과세 200을 빼면 결국에는 500만 원이 그죠. 총급여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됩니다. 그 다음에 취약상의 이유로 뭐 별거라고 해도 홍어진 공제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김길숙 같은 경우에는 입력하실 때 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도 이 당시에 한국세무사의 공식 정답은 부로 입력하는 것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입력 실습 들어갈게요. 자, 552번 주식회사 세원 되겠고요. 회사 코드 자 552번이고 사원 등록 눌러볼게요. 자, 그 김수로 아래쪽에다가 101번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홍길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801220184527이 자 2016년도 2월 1일 입사를 했고요. 뭐 좋고요. 사무직이기 때문에 이쪽에 만약에 생산직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고쳐주셔야 돼요. 근데 사무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편번호 입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그 다음에 1288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뭐 이 당시에는 옛날 기출 문제다 보니까 제가 신주소까지는 이제 변형을 안 했는데 구주소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신주소가 나오더라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더 추가 사항들 없으니까 바로 부양가족 명세를 가고요. 세대주라는 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기본 세팅이니까 뭐 크게 건드릴 건 없어요. 그 다음에 홍길동은 뭐 남자이기 때문에 뭐 따로 부녀자 공제를 해준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홍길동. 자, 우선은 홍길선이죠. 자, 1번 눌러주시고 직계존속은 항상 1번이죠. 자, 주민번호 4510201845-286 자, 71세입니다. 뭐 경로부대 공제 적용이 가능하겠고요. 금융소득은 2천만 원까지 상관없기 때문에 홍길선은 공제되는데 크게 문제 없고요. 자, 문제는 이제 김길숙이죠. 자, 여기서도 공식 정답은 그냥 부로 입력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5212112854-623 한 다음에 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길자 배우자는 3번입니다. 이길자 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8211202845-183 해주시고 배우자는 뭐 크게 특이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죠. 홍어진 자, 홍어진은
뭐 공제하는데 지장이 없죠. 취약상의 이유로 별거니까 3845, 289. 자, 이렇게 공제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뭐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됐죠? 급여 총액이 700인데요. 그 중에 200을 비과세로 뺐기 때문에 1900을 500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뭐 1900, 500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도 공제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여러분. 저도 한번 깜빡했는데 이쪽에 보시면 홍길선 아버지가 장애인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장애인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경로우대 옆에 장애인 공제. 자, 이런 거 빠뜨리면 이제 1점씩 감점이에요.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나고요. 지금 제가 공식 정답을 보니까, 정답을 잠깐만 제가 이쪽에 보여드릴게요. 정답을 보니까, 이쪽에, 아래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부양가족 명세에 김길숙은 등록하지 않아도 정답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굳이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자, 근데 아마 요즘 트렌드 문제들은요, 이걸 부로 입력하라 아니면 입력하지 마라 이렇게 딱 가부 결정을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혼란스럽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요 정도는 이렇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 문제를 가볼까요? 자, 이제 사원 등록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53회 제주기업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 직원 정아람하고 다른 내용이 없지만 여성 근로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뒷자리가 2로 시작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좋고요. 세대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좋습니다. 입사일, 그 다음에 사원 코드. 자, 바로 갑니다. 배우자가 있는데요. 송대남.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원고료 480만원이 수입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잠깐 화이트보드를 소환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화이트보드를 소환을 좀 하면, 자, 우리가 기타 소득에서 좀 챙기셔야 될 부분이 바로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게 있어요. 선택적 분리과세, 선택전이 아니라 선택적이죠. 선택적 분리과세. 자, 요게 기타 소득금액 기준이에요. 기타 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릅니다. 소득금액 기준으로 300만원 이하면 납세자가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데, 주로 세부담 최소라고 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부담이 좀 최소화 됩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기타 소득 총수익 금액 빼기 필요 경비를 빼주고 나면 기타 소득 금액이 나와요. 이 금액이 300만원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 경비는 보통 80% 인정을 해 주거든요. 뭐 이 부분은 좀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것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원고료가 480만원이 있다고 되어 있고, 이 중에 필요 경비가 얼마가 되냐면 480만원 곱하기 0.8 384만원 되겠습니다. 384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96만원인데, 뭐 이건 기타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100만원 이하니까 뭐 이걸 종합과세라 한다고 해도 이거는 상관이 없지만, 분리과세를 적용해도 3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리과세 선택했을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 소득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단 내용은 그렇다고 보셔야 되겠고, 일단 그 외에도 뭐 복권당첨 소득이나 이런 걸로 소득 같은 경우는 또 무조건 분리과세 적용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 날라갔네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일단 배우자는 공제가 됩니다. 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정재철인데요. 장애인이고요. 돌아가셨대요. 그 소득이 없고, 돌아가신 해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도 되고 장애인 공제도 됩니다. 아버님은. 그 다음에 어머님인데요. 1900원 500만원. 1900,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인데 당해운대 치유되면, 우리가 사망한 해까지 기본 공제를 적용해 주고요. 장애가 치유됐다면 치유된 해까지는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머니도 기본 공제 대상도 되시고, 추가 공제로 장애인 공제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이제 일용 근로소득 금액 있죠. 이거는 무조건, 그쵸, 분리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공제가 가능하고요. 자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입양을 했기 때문에 추가 공제로서, 이제 우리가 추가 세액 공제로서 출산 입양 세액 공제 추가로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적용을 가능하게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자, 이 사항을 가지고 입력을 해보고요. 오타가 있네요. 이거 2014년도가 아니라, 죄송해요, 16년도로 좀 고쳐주세요. 제가
14년도 기출문제를 16년판으로 리메이크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바로 입력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532번 주식회사 제주기업 회사 코드가 되겠고요. 뭐 이번 회차 마지막 회차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사원 등록 눌러주고요. 정아람을 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강기남 밑에다가 빈칸에다가 101번 그 다음에 정아람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750205-2560-125 이렇게 해주시고요. 입사 연월일은 2016년 7월 1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추가적인 내용들 더 입력을 해주면, 자 그 주소를 입력해야 되겠죠. 서울 띄우고 노원구 띄우고 상계동 10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다른 내용은 없죠. 자, 세대주라고 되어 있는데 부양가족 명세 쪽에 세대주 우리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녀자 공제가 일단 가능하죠. 배우자가 있으니까 배우자 소득과는 관계 없고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배우자, 자 송대남이 되겠습니다. 송대남, 그리고 내국인 좋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자 730122-1225-667 가주시면 되겠고, 배우자는 공제가 가능하죠. 예,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죠. 정재철인데, 자, 아버지는 1번 정재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 440715-1225-664 가주시면 되겠고, 60세 이상이 되겠고, 경로도 자동으로 반영되는데 장애인이고, 그죠? 추가 공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신미란 어머니도 역시 521221-225-2012-665 가주시면 되겠고, 장애인인데 치유된 해까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쵸, 장애인 공제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을 보면요, 이제 자녀가 남았죠. 송두루, 송누리. 자, 4번 누르고 송두루 해주시고, 970101-2011-667. 자, 대학생이고 뭐 일용근로소득이기 때문에 딱 20살이죠. 일용근로소득 금액이 1200만 원이라는 얘기는 무조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송누리, 올해 이제 처음으로 입양을 했죠. 110524-4200-119. 자, 20세 이하인데 출산 입양에 체크 한번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특이사항 있으시면 여러분들 뭐 메모를 해 놓으시거나 따로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사원 등록 파트를 모두 마쳤고요. 일단 전산세무 2급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시간이 조금 할애가 된다면 뭐 심화학습 차원에서 전산세무 1급을 하긴 할 건데, 아마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는 걸로 하고요. 이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급여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반영 이 부분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시험 마무리 잘 하시고요. 항상 반복학습이 중요한 거 아시죠? 그리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을 실수하지 않고 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뭔가를 새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만 잘 하셔도 이렇게 뭐 5점, 뭐 부분 점수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세무 시험은 전체에 한 12점 정도 배점이 되거든요. 12점에서 15점 정도 배점이 되는 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만 잘 하셔도 보통 한 10점에서 12점 정도까지는 보통 맞으세요. 그러니까 점수 안분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고, 기본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내용들, 뭘 새로 안다기보다는 기본적인 내용들과 헷갈리는 내용들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